이제 실입주자들이 전세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만기 수요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하지 않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을. 이게 이제 레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등록폭이 레전드가 조금 더 심한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오늘도 네오롯데캐슬 레전드 고인물 소장님인 것 같아요. 119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롯데 119 부동산 소장님 뵙고 있는데요. 소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색하죠? 입주장 때부터 좀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2014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때부터 분양할 때부터 다뤘으면 와 거의 토박이나 마찬가지시네요. 뭐 토박이까지는 하면 그렇지만 시장은 조금 꿰뚫고 있는 중이죠. 그때 목골 시장하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 말이 많았었어요. 이게 꼬바이니 어머니 해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입주장을 2018년도면 17년도 그 조정지역을 맡고 부산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락장 때 목골역부터 수영역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때 한 8,000세대 정도 가까이였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네. 그래서 한번 부산이 출렁거릴 것이다라고 좀 사람들 다 예측했는데 의외로 입주장 때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그 피가 상승했던 그 기억이 저도 좀 많이 놀라웠거든요. 그때 용호 W도 미분양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입주장을 잘 맡은 그래서 레전드다 전설이다 해가지고 좀 각광받았던 단지. 지금 단지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레전드 같은 경우는 3,149세대 건설사는 롯데 건설사가 다 아시다시피 1단지, 2단지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2단지보다는 선호도가 이제 1단지가 조금 더 높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2월달 입주할 때부터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입주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손바꿈보다는 이게 이제 입주해서 사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입주율이 높았어요. 그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장 때 매도 공세보다는 그 입주장 때 많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매수세들이 그때 투자자들이나 실주자들이 입주장까지 시켜보고 한다 했었는데 오히려 피가 반등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더 조합원들이 입주율이 높으니까 일반 거래가 될 만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입주장은 그렇게 썩 재밌는 장은 아니었어요. 그때 오히려 거래량이 부동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소장님 최근에 저도 임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투자자기도 하고 또 투자자 손님들도 많기도 하고 네오롯데캐슬 레전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시황을 볼 때 거래량이 확 일어났던 곳이 또 레전드다 보니까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전드만 11월달, 12월달, 그 다음에 1월달까지 피크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뭐 10건씩 넘게 심지어는 한 5건, 6건은 되더라고요. 한 달에 많게는. 뭐 그렇게 거래량이 다른 데는 거래량이 없다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세 만기 수요가 그때 당시에 좀 있었고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전세가 4억대에서 5억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에 들어가는 상황이 전세가 올라 있었던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만기가 되니까 이제 사자로 돌아선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전세 수요가 만기가 마침 그때 있었던 게 이유가 이게 18년 2월달에 입주를 했으니까 10월달, 11월달부터 집을 구하기 시작했던 전세 수요들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와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롯데에 한번 살아본 사람들이 임대나 전세나 뭐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좀 이게 독시에 우리 이제 레전드도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같이 맞춰가지고 그 사자로 돌아선 개념이 많죠. 이제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뭐 이걸 갖다가 빼가지고 딴 데 옮겨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럼 어차피 연보초등학교도 학교도 이제 괜찮고 하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손님들이 되게 많았죠. 자체적으로 도는 수요가. 역시 이제 대단지가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내부에서도 평형 때도 지금 25평도 있고 대형 평수도 있다 보니 그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 내부 전세를 한번 들어왔다가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인프라가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인프라도 좋죠. 남구에서는 다른 선택지보다는 살던 데에도 살자 해서
또 전세 만기 수요가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 그렇죠. 느낌도 같이 중첩되어서 그렇죠. 그렇게 거래량이 좀 일어났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소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 이게 등락폭이 사실 좀 많았던 단지도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신고가 34평, 9평 기준으로 제일 높게 찍었던 것이 10억 가까이 찍었나요? 그리고 지금 실제 지금 거래된 실거래 보면 예. 사실 5억대도 있고 한 6억 초반 중반이 좀 거래가 많이 됐는데 2단지 같은 경우는 네. 5억 한 9천 정도까지 아마 거래된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1단지 같은 경우는 6억 5천에서 한 6억 8천 사이가 거래가 좀 많았던. 그러면 소장님 등락폭이 많이 컸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남구에서 상급지라고 한다라면은 예. 대연혁신도 있고 그죠? 예, 그렇죠. 경성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롯데캐슬도 있고 SK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해수 동남 치면은 2호선 라인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마지노선 단지라고 보거든요. 그럼 제 생각과 제 주변의 생각들은 이 마지노선 단지다 보니 이 이상은 더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해서 마지막에 선택된 매수세들이 선택지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렇다고 마지막이다 보니까 선택을 좀 덜 받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떨어져 버렸고 떨어지니까 다행히 이제 실입주자들이 전세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라든지 만기 수요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하지 않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이제 레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래도 대연도 끝자락도 있지만 이게 등락폭이 레전드가 조금 더 심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거라든지 인프라가 혁신이나 안 그러면 그쪽하고는 인프라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자체가 약간 좀 오르막에 있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동간거리가 조금 좁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장점을 따지자면 어쨌든 대단지에다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이 다양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주하신 분들은 이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죠. 내부적으로 소유를 하려 그러지 외부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자체도 이제 연포초등학교가 그렇게 학교가 떨어지는 학교도 아니고 쪽으로 해가지고 특성화된 학교라고 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많이 또 요즘 학부모들도 선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소화를 하려고 하죠. 요즘에 뭐 투자 카페라든지 어떤 유튜브에서도 항상 대연호드캐슬 레전드가 언급이 돼요. 등락폭이 가장 큰 부산에서 뭐 탑5 안에 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일 낮았던 금액이 5억 초반대에서 쭉 거래가 되고 6억 한 후반대까지 지금 최근 거래가 됐다는 거죠. 1월 달부터 많아졌죠. 11월 달, 12월 달에는 금매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은 그때 소진이 됐고 그러니까 6억대 중반부터는 데스 때는 1월 달부터 사실 거래가 좀 그때부터 많았던 그 완화 정책도 영향도 있고 그렇죠. 기대 심리죠. 금리가 더 이상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도 있었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면 움직였겠다. 투자자들 실수요자들 위주로 지금은 사실은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대죠.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는 규제도 있고 질세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3월 달 되면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 데가 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서는 1월 달, 2월 달 거래가 사실은 금매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지금 일반 부동산을 잘 모르는 시민들,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롯데캐슬 레전드 단지를 매수해야 될까 말할까 생각 중이었던 고민하던 실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금매가 훅 빠져나와가지고 조금 더 높은 호가를 사야 되는데 어떤 매수 문의에서는 좀 상담에서는 좀 어떤 경향을 보입니까? 물론 금매를 찾으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근데 금매 찾으시는 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금매라는 기준을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갖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6억 5천 되면 내가 살게 뭐 6억 8천 되면 살게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써야 되는데 그냥 금매를 찾으시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당연히 시세라는 것이 좀 거래량이 일어나야 이제 잡히고 지금 보합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보합을 좀 갈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더 추가적인 매도세, 매수의 문의와 매도의 문의, 추가적으로 물건이 접수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은 지금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도 물건은요. 매도 물건은 그렇게 뭐 이렇게 가격을 갖다 급하게 내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세입자가 지금 이제 5억대에 이제 전세가 들어와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나간다고 해서 통보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집주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게 내줄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네네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갖다가 이제 금매로라도 정리를 하고 전세 자금을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뭐 안 남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하락의 원인인 역전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많이. 뭐 6억 5천, 뭐 6억 7천. 또 그분들도 처음부터 6억 7천, 6억 5천 내놓으신 게 아니라 7억대부터 내놓으셨다가 그게 깎이고 해가지고 6억 5천까지 떨어져가지고 된 거고 이제 그 6억 5천이 가격이 이제 또 저렴하니까 또 그걸 갖다가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선생님 이런 전화는 없습니까? 이 가격 되면 전화 주세요. 이 가격 되면 제가 매수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저희들이야 편하죠. 맞아요. 왜냐면 그 가이드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그죠? 바로 거래가 되니까 좋은데 거의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안 제시를 않고 무조건 금매 찾아다. 그러면 실거래 찍혀 있었던 우리 매물들 있잖아요. 한 6억 초반부터 중반까지 5억 후반 5자 달한 것도 실제 호가는 그보다 높게 있었는데 갑자기 내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된 것들 호가는 훨씬 높았죠. 이제 소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직접 임장을 가야 그런 금매들을 만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물건들이 한 얼마 정도 내고 돼서 지금 소가격이 나온 겁니까? 거의 대부분 그분들은 7억에서 7억 2천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제 6억 후반으로. 왜냐하면 7억에서 7억 2천이 그래도 레전드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가격선이 그래도 한 7억에서 한 7억 2천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7억에서 7억 5천 사이를 갖다가 보통 이제 호가로 내놓으시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안타깝게도 좀 그렇게 좀 금매로 이제 팔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으신 거죠. 세입자가 만기돼서 나가는 시간도 지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임박하게 되다 보니 이제 금매로 나간 것들이 6억대 초중반대였고 그렇죠.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왔다. 지금 이제 또 그런 물건들은 많이 없어졌죠. 그럼 소장님 낙폭이 컸던 이유도 2018년도에가 입주장이었으니까 2년씩 돌면은 2020년 2월, 2022년 2월 해서 마침 그 전세 만기 매물이 좀 많이 쟁겨버렸고 그래서 좀 너나 할 거 없이 같은 시기에 매물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낙폭이 좀 큰 것이라고 일단 그렇죠. 정리해도 되겠다 그죠? 근데 2022년 2월 달쯤에는 그렇게 부동산에 크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심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도 좀 애매한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연장이 조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 9월달, 10월달부터 갑자기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2022년. 22년. 그러다 9월달, 10월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11월달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입자들도 연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 선택권을 자기들이 쓰는 거죠. 나는 여기서 그만할래. 대신에 나는 단 이거 내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소장님 전세 물량 역전세 때문에 하락이 폭이 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논리를 가져간다면 그러면 또 전세가 2년씩 쳇바퀴 도니까 지금 시점 이후부터 2월이잖아요 지금 2월 이후부터는 또 역전세 물건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점점 조금 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매도 문의 전화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건을 내놓으셨다가 걷어들이시는 물건들도 있으시거든요. 걷는 물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급매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게 지켜야 될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죠. 소장님 그러면 이런 영향은 좀 없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암 2구역도 분양을 한다고 지금 분양가 1,700만 원 조금 넘게 상회하게 분양을 한다 하고 지금 대연 3구역도 지금 곧 분양을 할 거지 않습니까?